소유와 한별이를 위해 아빠가 만든 동화. 첫 번째 이야기, 몬드와 소네의 모험. 옛날 먼 옛날 리히트 왕국이 있었어요. 리히트 왕국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였어요. 리히트 왕국의 구왕관과 왕비에게는 쌍둥이 남매 몬드와 소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고 흉포한 둠켈 왕국이 리히트 왕국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을에 추수한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국왕은 국민들과 함께 리히트 왕국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러나 강력한 둠켈 왕국에게 리히트 왕국 병사들은 번번이 졌고 급기야 둠켈 왕국의 병사들이 리히트 왕국의 성에까지 다다랐어요. 왕비는 전쟁터로 나간 국왕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둠켈 왕왕국 병사들이 성에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쌍둥이 남매 몬드와 소네를 지키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왕비는 몬드와 소네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도망을 쳤지만 둠켈 왕국의 병사는 그 뒤를 쫓아와서 화살을 쏘았어요. 둠켈 왕국의 병사가 쏜 화살이 왕비의 어깨에 맞았지만 왕비는 아픈 것도 모르고 몬드와 소네를 데리고 더 깊은 숲속으로 도망을 쳤어요. 더 깊은 숲속으로 도망을 치던 왕비와 몬드와 소네는 버려진 사냥꾼들의 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숨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숨어서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 살폈지만 둠켈 왕국의 병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도망치느라 너무나도 지쳐있던 왕비와 몬드와 소네는 버려진 사냥꾼들의 집에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잠들어 버렸어요. 그날은 밤새 눈이 내렸어요. 깊은 숲속에 내리는 겨울 첫눈이에요. 아침이 되어 몬드와 소네는 밝은 햇살에 일어났지만 엄마인 왕비는 열이 나고 몸이 초록색이 되어 있었어요. 둠켈 왕국의 병사가 쏜 화살이 독화살이었던 거예요. 왕비는 독을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몬드와 소네는 엄마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엉엉 울었어요. 조용하던 깊은 숲속에 몬드와 소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몬드와 소네의 울음소리를 들은 까치가 버려진 사냥꾼의 집으로 날아와 물었어요. 애들아, 깊은 숲속 버려진 사냥꾼의 집에서 왜 울고 있는 거니? 그러자 쌍둥이 남매 중에 오빠인 몬드가 까치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독화살을 맞았어. 그래서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어. 여기에는 의사가 없으니 엄마는 곧 죽을 거야. 그러자 까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몬드와 소네에게 말했어요. 애들아, 저기 높은 산이 보이니? 저 산은 파인트리 산이라고 하는데 저 산 꼭대기에 가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하얀 사슴이 있을 거야. 하얀 사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보살피고 있을 테니 서둘러서 파인트리 산 꼭대기로 가렴. 몬드와 소네는 기뻐하며 까치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파인트리 산으로 향했어요. 까치는 멀어져가는 쌍둥이 남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늦지 않아야 할 텐데. 몬드와 소네가 파인트리 산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인트리 산 꼭대기로 가는 동안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어요. 몬드와 소네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파인트리 산을 매우 신기해하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파인트리 산 꼭대기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정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몬드와 소네가 커다란 소나무를 신기해하며 살펴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는데 글쎄 커다란 소나무 꼭대기에는 하얀 부엉이가 멋있게 앉아 있었어요. 몬드와 소네는 하얀 부엉이에게 물었어요. 멋진 하얀 부엉이야, 안녕? 혹시 너는 하얀 사슴을 보았니? 엄마가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깊은 숲속의 까치가 말하기를 하얀 사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어. 하얀 사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해줄 수 있겠니? 하얀 부엉이는 쌍둥이 남매를 아래로 바라보더니 날개를 펄럭거리며 몬드와 소네 옆으로 내려왔어요. 하얀 부엉이는 느리지만 밝은 목소리로 몬드와 소네에게 말했어요. 애들아, 하얀 사슴은 가을까지 파인트리 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얼마 전 첫눈이 내리는 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자 소네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으로 하얀 부엉이에게 말했어요. 친절하고 멋진 하얀 부엉이야. 우리가 어디로 가면 하얀 사슴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하얀 사슴을 꼭 만나야 해. 그러자 하얀 부엉이는 몬드와 소네를 바라보며 다시금 느리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아, 동쪽으로 3개의 검은 산을 넘어가면 하얀 사슴이 살고 있는 락케이브 산이 있단다. 그리고는 하얀 부엉이가 이번에는 힘든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3개의 검은 산을 넘는 것은 너희에게 매우 힘든 일이야. 아니, 내 생각에는 하얀 사슴을 만나기 전에 너희가 위험할지도 몰라. 그래도 하얀 사슴을 만나러 가겠니? 몬드와 소네는 하얀 부엉이가 말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독 때문에 죽어가는 엄마를 생각하며 소네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위험한 것도 이겨내야 돼. 하얀 사슴이 살고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해. 그러자 하얀 부엉이는 가슴털 속에서 3개의 주머니를 몬드와 소네에게 건넸어요. 그리고는 애들아,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씩 꺼내보렴.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몬드와 소네는 하얀 부엉이가 준 3개의 주머니를 챙기고는 동쪽에 살고 있는 하얀 사슴을 찾으러 모험을 떠났어요. 첫 번째 검은 산을 넘어가는데 검은 늑대들이 몬드와 소네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늑대들은 식구들이 많아서 사냥을 아무리 해도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어요. 사람을 잡아먹으면 1년간 사냥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붉은 마녀주의 말을 믿은 검은 늑대들은 쌍둥이를 보며 침을 흘렸어요. 검은 늑대 중에 한 마리가 몬드와 소네에게 말했어요. 히히히,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되었다. 너희를 잡아먹으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어. 그래, 누구부터 잡아먹어줄까? 히히. 검은 늑대들을 보고는 무서워서 몬드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소네는 하얀 부엉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하얀 부엉이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주머니를 꺼내보라고 했지? 소네는 하얀 부엉이가 준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주머니 안에는 잘 구워진 고기 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소네는 주머니 안에서 잘 구워진 고기 한 덩어리를 잡아들고는 검은 늑대들을 향해서 던지면서 말했어요. 여기 맛있게 구운 고기가 있다. 이걸 먹으면 오랫동안 배가 고파지지 않게 되지. 누가 가장 먼저 먹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배가 고파지지 않게 된다는 말을 들은 검은 늑대들이 잘 구워진 고기 냄새를 맡고는 흥분하면서 서로 먹으려고 싸웠어요. 몬드와 소네는 검은 늑대들이 싸우는 사이에 무사히 첫 번째 검은 산을 넘어갔어요. 두 번째 검은 산을 넘어가는데 검은 곰이 몬드와 소네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곰은 원래 겨울잠을 자야 했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겨울잠을 잘 수 없었어요. 검은 곰은 심각한 불면증이 있었는데 사람을 잡아먹으면 나을 거라는 붉은 마녀주의 말을 믿고는 몬드와 소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런, 나는 재수가 좋아. 안 그래도 불면증 때문에 겨울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너희를 잡아먹으면 겨울잠을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 누구부터 잡아먹어줄까? 검은 곰을 마주친 몬드는 무서운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지만 소네는 다시 하얀 부엉이의 말을 생각했어요. 소네는 하얀 부엉이가 준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주머니 안에는 갓 구운 것 같은 고소한 냄새가 나는 사람 모양의 쿠키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소네는 주머니 안에 있는 사람 모양 쿠키를 한 움큼 쥐더니 검은 곰에게 던지며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 쿠키가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건 귀찮은 일이지만 사람 쿠키는 한 입에 먹을 수 있지. 이걸 다 먹으면 겨울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야. 그러자 검은 곰은 고소한 쿠키 냄새에 흥분해서 눈밭에 떨어진 사람 모양 쿠키를 먹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몬드와 소네는 두 번째 검은 산을 무사히 넘어갔어요. 세 번째 검은 산을 넘어가려는데 검은 호랑이가 몬드와 소네 앞에 나타났어요. 검은 호랑이는 방금 커다란 멧돼지를 잡아먹어서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는데 사람을 잡아먹으면 나을 거라는 붉은 마녀주의 말을 믿고는 몬드와 소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클클클, 잘 되었구나. 안 그래도 봄이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어떻게 견뎌야 하나 걱정하던 차인데 말이야.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과 눈물이 나고
자꾸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맛있는 사냥감들이 다 도망을 간단 말이지. 이제 붉은 마녀쥐가 말한 대로 너희를 잡아먹어서 나의 꽃가루 알레르기 약으로 쓰겠다. 클클클. 검은 호랑이를 마주친 몬드는 숨도 못 쉴 만큼 무서운 나머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소네는 하얀 부엉이가 준 마지막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주머니 안에는 하얀 부엉이의 깃털만 들어있었어요. 소네는 덜컥 겁이 났어요. 하얀 부엉이의 깃털로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바람이 살랑 불어오더니 주머니 안에 있던 하얀 부엉이의 털이 검은 호랑이 코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검은 호랑이 코에서는 콧물이 주르륵,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더니 에취 호랑이는 끊임없이 재채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봄에 모아두었던 작은 꽃가루들이 하얀 부엉이 털 가닥가닥에 빼곡히 붙어 있었던 거예요. 검은 호랑이가 재채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몬드와 소네는 세 번째 검은 산을 무사히 넘어갔어요. 세 개의 검은 산을 다 넘은 몬드와 소네는 드디어 하얀 사슴이 살고 있다는 락케이브 산에 올라갔어요. 락케이브 산은 어린 몬드와 소네가 오르기에는 매우 험한 산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올라갔어요. 락케이브 산 꼭대기에 올라온 몬드와 소네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다란 바위 동굴을 보고는 신기해하고 있는데 커다란 바위 동굴 안에서 하얀 사슴이 걸어 나왔어요. 몬드는 크고 하얀 사슴이 무섭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아한 하얀 사슴아, 안녕. 나는 쌍둥이 오빠 몬드이고 애는 나의 쌍둥이 동생 소네야. 우리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하얀 사슴은 우아한 몸짓으로 천천히 몬드와 소네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검은 짐승들의 위험이 있었을 텐데 너희는 참 용감한 아이들이구나. 그래,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몬드는 흥분한 나머지 하얀 사슴에게 리히트 왕국과 둔케 왕국의 전쟁 이야기부터 검은 짐승들까지 전부 다 두서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소네가 오빠 몬드를 향해 한 발짝 걸어가며 말했어요. 오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얀 사슴이 아무리 똑똑해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하얀 사슴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얀 사슴아, 우리 엄마가 독화살을 맞아서 독에 중독되는 바람에 깊은 숲속에 버려진 사냥꾼의 집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깊은 숲속의 까치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얀 사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를 살릴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너를 만나기 위해 세 개의 검은 산을 넘어서 이곳 락케이브 산해가까지 온 거야. 우리 엄마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그러자 하얀 사슴은 몬드와 소네를 한 번씩 바라보고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용기 있고 똑똑한 아이들아, 지금은 밤이 늦었고 밖은 추우니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 몬드와 소네는 까치의 말대로 하얀 사슴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얀 사슴의 집에 들어갔어요. 하얀 사슴의 집안은 밖에서 보는 입구보다 훨씬 컸어요. 몬드와 소네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는 산딸기 수프 냄새가 콧 속으로 들어왔어요. 집의 중앙에는 모닥불에 따뜻한 산딸기 수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안쪽에는 하얀 사슴이 잠을 자는 곳으로 보이는 마른 풀로 만든 넓은 침대도 있었어요. 산딸기 수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몬드와 소네를 본 하얀 사슴은 작은 미소를 띄우고는 산딸기 수프를 그릇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 이곳까지 오느라 배가 고팠겠구나. 따뜻한 산딸기 수프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 함께 먹자. 검은 산 3개를 넘어오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몬드와 소네는 하얀 사슴이 준 산딸기 수프를 뜨거운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하얀 사슴이 몬드와 소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배가 고플수록 천천히 먹으렴. 여기 산딸기 수프가 많이 있으니 먹고 더 먹으렴. 몬드와 소네는 하얀 사슴이 준 산딸기 수프를 3그릇이나 더 먹고는 긴장이 풀렸는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하얀 사슴은 몬드와 소네를 자신의 마른 풀 침대에 눕히고는 바깥으로 나갔어요.
밤은 깊었고 락케이브 산에는 하얀 눈들이 펄펄 내리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눈을 맞으며 한참을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하얀 사슴은 자신의 집을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더니 결단을 한 듯 몸에 덮인 눈을 털어내고는 집 안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모닥불 앞에서 아이들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몸을 누이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날 아침 따뜻하고 밝은 태양이 하얀 사슴의 집 안으로 비추이자 하얀 사슴은 벌떡 일어나더니 몬드와 소네를 깨우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더 늦기 전에 엄마에게 가자. 내 걸음은 빠르니까 내 등에 타렴. 몬드와 소네를 자신의 등에 업은 하얀 사슴은 말했어요. 내 등에서 떨어지지 않게 나를 꽉 잡으렴. 그럼 이제 출발한다. 하얀 사슴은 쏜살같이 달려서 락케이브 산을 내려오더니 서쪽에 있는 첫 번째 검은 산을 주저없이 달렸어요. 첫 번째 검은 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검은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검은 호랑이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몬드와 소네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하루 종일 콧물과 눈물이 나오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리고 재채기는 더 심해져서 지금 내 얼굴은 전보다 2배는 더 커져버렸단다. 붉은 마녀주의 처방대로 너희를 내 병의 약으로 써야겠다. 이리 오너라, 어흥. 그러자 하얀 사슴이 검은 호랑이 앞으로 나서며 불쌍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검은 호랑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너희 종족을 보아왔던 락케이브 산의 하얀 사슴이다. 사람을 잡아먹으면 너의 꽃가루 알레르기가 나을 거라는 붉은 마녀쥐의 말은 거짓말이란다. 붉은 마녀쥐는 너의 아버지에게 가족을 잃은 기억이 있어서 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말한 거란다. 만약 네가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서 너의 종족을 다 죽이려고 할 거란다. 그게 붉은 마녀쥐가 원하는 것이지. 나의 말을 들어보렴.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너와 같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했지. 그런데 내가 준 약을 먹고는 나았단다. 이제 내게 똑같은 약을 줄 테니 그것을 먹으면 너의 알레르기는 다 나을 거란다.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제서야 검은 호랑이는 할아버지가 가끔 하얀 사슴의 영민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는 하얀 사슴에게 주눅이 든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맞는 말 같아. 할아버지도 내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는 날이면 하얀 사슴 너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 그 약을 나에게도 어서 줘. 그러자 하얀 사슴이 지체 없이 자신의 엉덩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검은 호랑이야, 나의 엉덩이 살과 피를 먹으렴. 네가 나의 엉덩이 살과 그 피를 다 먹게 되면 내일부터 꽃가루 알레르기가 다 나을 거야.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그렇게 나았단다. 검은 호랑이는 하얀 사슴에게 미안하지도 않고는 그대로 하얀 사슴의 엉덩이를 입으로 베어서 엉덩이 살과 피를 모두 다 먹었어요. 몬드와 솔네는 깜짝 놀랐지만 하얀 사슴은 잠깐 동안 인상을 쓰며 신음소리만 내었을 뿐 이를 꽉 깨물면서 참았어요. 검은 호랑이가 엉덩이 살과 피를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몬드는 하얀 사슴의 등에서 내려와 엉덩이를 붕대로 묶어줬어요. 검은 호랑이가 엉덩이 살과 피를 다 먹고 나서는 하얀 사슴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붉은 마녀쥐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붉은 마녀쥐를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그 녀석을 기필코 잡아먹고 말겠다. 엉덩이에 붕대를 두른 하얀 사슴은 몬드와 소네를 등에 태우고는 다시 서쪽으로 달렸어요. 아무래도 엉덩이 살이 없어서 많이 불편한 하얀 사슴은 처음 락케이브 산을 내려올 때보다 많이 느린 속도로 달렸어요. 두 번째 검은 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검은 곰이 다시 나타났어요. 검은 곰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몬드와 소네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준 사람 쿠키를 다 먹었지만 나는 아직도 겨울잠에지 못했어. 너희는 나를 속인 거야. 불면증 때문에 괴로웠는데 붉은 마녀쥐의 말대로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잡아먹고 겨울잠을 자야겠다. 이리 오거라 크헝. 이번에도 하얀 사슴이 검은 곰 앞으로 나서며 불쌍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검은 곰아, 나는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 때부터
너희 종족을 보아왔던 락케이브 산의 하얀 사슴이다. 사람을 잡아먹으면 너의 불면증이 나을 거라는 붉은 만연주의 말은 거짓말이란다. 오래전에 너의 어머니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굴을 파던 중 붉은 마녀주의 집을 부수었던 기억이 있어서 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말한 거란다. 만약 네가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사람들은 많은 군대를 보내서 너의 집을 다 부숴버리려고 할 거란다. 그게 붉은 마녀쥐가 원하는 것이지. 나의 말을 들어보렴.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너와 같이 불면증이 심했지. 그런데 내가 준 약을 먹고는 나았단다. 이제 내가 너에게 똑같은 약을 줄 테니 그것을 먹으면 너의 불면증은 다 나을 거란다.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제서야 검은 곰은 할머니가 가끔 하얀 사슴의 영특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는 하얀 사슴에게 주눅이 든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맞는 말 같아. 할머니와 어머니도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날이면 하얀 사슴 너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 그 약을 나에게도 어서 줘. 그러자 하얀 사슴이 지체 없이 자신의 가슴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검은 곰아, 나의 가슴살과 피를 먹으렴. 네가 나의 가슴살과 그 피를 다 먹게 되면 내일부터 겨울잠을 잘 수 있을 거야.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그렇게 나았단다. 검은 곰은 하얀 사슴에게 미안해하지도 않고는 그대로 하얀 사슴의 가슴살을 입으로 베어서 가슴살과 피를 모두 다 먹었어요. 몬드와 소네는 깜짝 놀랐지만 하얀 사슴은 이번에도 이를 꽉 깨물면서 신음소리도 참았어요. 검은 곰이 가슴살과 피를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몬드는 하얀 사슴의 등에서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붕대로 묶어줬어요. 검은 곰이 가슴살과 피를 다 먹고 나서는 하얀 사슴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며 말했어요. 붉은 마녀쥐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겨울잠을 자고 나면 붉은 마녀쥐의 집을 다 부숴버리고 말겠다. 엉덩이와 가슴에 붕대를 두른 하얀 사슴은 몬드와 소네를 등에 태우고는 다시 서쪽으로 달렸어요. 엉덩이 살과 가슴살이 없고 피도 많이 흘려서 힘이 든 하얀 사슴은 더 느려졌지만 힘을 내며 달렸어요. 세 번째 검은 산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검은 늑대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검은 늑대들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몬드와 소네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고기를 한 개만 준 바람에 서로 먹으려고 우리는 싸우게 되었다. 우리 검은 늑대들은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바람에 사이가 나빠졌다. 그리고 네가 준 고기를 먹었던 검은 늑대들도 금방 배가 고파졌어. 너희는 우리 검은 늑대들을 속였어. 이번에는 붉은 마녀쥐의 말대로 너희를 잡아먹고 1년 동안 배가 불러 보아야겠다. 이리 오거라 컹컹. 하얀 사슴이 검은 늑대들 앞으로 나서며 근엄한 표정으로 화난 듯이 말했어요. 멍청한 검은 늑대들아. 사람을 잡아먹으면 1년 동안 배가 부르다는 붉은 마녀쥐의 말을 믿다니 너희는 바보스럽구나. 붉은 마녀쥐의 말은 거짓말이란다. 붉은 마녀쥐는 검은 곰에게 집이 부서졌고 검은 호랑이에게 가족들을 잃었던 일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검은 산을 차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지. 너희가 만약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사람들은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이 검은 산에서 내쫓아 버리려고 할 거란다. 그게 붉은 마녀쥐가 원하는 것이지. 나는 검은 늑대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테니 나의 말대로 해보겠니? 그러자 단순하고 성격이 급한 검은 늑대들은 하얀 사슴에게 서둘러 말했어요. 그래, 좋아. 대신에 우리가 배부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너도 이 산을 넘지 못할 거야. 쿵. 그러자 하얀 사슴이 지체 없이 자신의 뒷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검은 늑대들아, 나의 뒷다리 살을 먹으렴. 나는 덩치가 크고 뒷다리는 매우 튼튼해서 너희가 나의 뒷다리 살과 그 피를 다 먹게 되면 이번 겨울은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가 부를 거란다. 검은 늑대들은 하얀 사슴에게 미안해하지도 않고는 그대로 하얀 사슴의 뒷다리 2개에 서로 달려들어 정신없이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하얀 사슴도 괴로운지 작은 신음소리를 내었어요.
검은 늑대들이 뒷다리 살과 피를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하얀 사슴의 등에서 내려온 몬드는 엉엉 울면서 하얀 사슴의 뒷다리를 붕대로 묶어줬어요. 검은 늑대들이 뒷다리 살과 피를 다 먹고 나서는 하얀 사슴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집으로 느긋하게 돌아가며 말했어요. 정말 배가 부르군. 그나저나 붉은 마녀쥐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붉은 마녀쥐와 그 가족들이 보이면 검은 곰과 검은 호랑이 가는 산으로 모조리 쫓아내고 말겠다. 엉덩이와 가슴과 뒷다리에 붕대를 두른 하얀 사슴은 몬드와 소네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서쪽으로 기어갔어요. 뒷다리도 없고 피를 많이 흘린 하얀 사슴은 창백한 얼굴로 마지막 힘을 내어 하얀 부엉이가 살고 있는 파인트리 산으로 갔어요. 파인트리 산 정상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에 앉아있던 하얀 부엉이는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는 몬드와 소네와 하얀 사슴을 발견하고는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올라 하얀 사슴에게 다가갔어요. 하얀 부엉이를 발견한 하얀 사슴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얀 부엉이 친구,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러자 하얀 부엉이가 미안해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얀 사슴 친구, 자네의 모습을 보니 검은 짐승들이 괴롭혔구만. 그래, 이곳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그러자 하얀 사슴이 하얀 부엉이와 몬드와 소네를 번갈아 바라보고는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네. 이 아이들의 엄마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거든. 그리고 내게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우선 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살리고 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줌세. 하얀 사슴은 몬드와 소네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기 있고 사랑이 많은 아이들아. 이제 엄마를 살릴 준비가 되었단다. 내 머리에 나 있는 뿔을 잘라서 하루 동안 삶아서 먹이면 엄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날 거란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어서 서둘러 가렴. 그리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꼭 파인트리 산에 방문할 것을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는 하얀 사슴은 자신의 뿔을 잘라서 몬드와 소네에게 주었어요. 몬드와 소네는 하얀 사슴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하얀 사슴아, 이렇게 너를 희생시켜서 미안해. 너의 희생을 평생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그리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엄마와 함께 꼭 파인트리 산에 방문할게. 몬드와 소네는 울먹이며 엄마가 있는 깊은 숲속 버려진 사냥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얀 사슴은 아이들이 파인트리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하얀 부엉이에게 말했어요. 친구, 이제 시간이 된 것 같군. 나를 리바이버 호수에 내려주겠니? 하얀 부엉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하얀 사슴을 붙들고는 리바이벌 호수 중앙에 있는 작은 섬에 내려주고 자신은 멀리 떨어졌답니다. 한편 몬드와 소네는 숨이 차올랐지만 힘든 것을 참으며 엄마가 있는 깊은 숲속 버려진 사냥꾼의 집으로 달렸어요. 까치는 저 멀리서 몬드와 소네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몬드와 소네에게 서둘러 날아가서 말했어요. 애들아, 서둘러. 엄마가 완전히 독에 중독되었어.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몬드와 소네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엄마가 있는 깊은 숲속 버려진 사냥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몬드와 소네는 완전히 초록색이 되어버린 엄마를 보고는 슬퍼서 울고 싶었지만 엄마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울음을 꾹 참으며 모닥불을 피우고 물을 끓인 후에 하얀 사슴의 뿔을 냄비에 넣고 끓였어요. 1시간, 2시간, 10시간이 지나도 냄비에 있는 사슴의 뿔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끓이던 몬드와 소네는 너무 지친 나머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몬드와 소네가 곤하게 자고 있는 동안 냄비 안에서 끓고 있던 하얀 사슴의 뿔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딱 하루가 지나자 냄비 안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너무나도 밝은 빛이 나오자 몬드와 소네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옆 창가에 있던 까치가 화들짝 놀라서는 쌍둥이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 이제 다 된 것 같아. 너희들이 자는 동안 냄비 안에서 하얀 사슴의 뿔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밝은 빛이 나왔어. 어서 냄비 안을 살펴봐.
몬드와 소네가 다급히 냄비 안을 살펴보자 냄비 안에는 갈색의 작고 동그란 약이 있었어요. 몬드는 기뻐하며 소네에게 말했어요. 이게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약인가 봐. 어서 엄마에게 먹이자. 몬드는 약을 가지고 엄마의 입에 넣어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 약을 먹고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의 입으로 갈색의 작고 동그란 약이 들어가자 입안에서 스르르 녹으며 목으로 넘어갔어요. 엄마의 몸이 초록색에서 천천히 원래의 몸색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몬드와 소네는 기도하느라 보지 못했어요. 엄마의 몸이 전부 다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엄마는 입을 열었어요. 쿨럭쿨럭 몬드야, 소네야, 거기 있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분명히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너희가 살려준 거야? 그제서야 몬드와 소네는 엄마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는 엉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겼어요. 몬드와 소네는 엄마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며 이제까지 겪었던 모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까치와 파인트리 산의 하얀 부엉이 검은 세 개의 산과 검은 짐승들을 어떻게 따돌렸는지 이야기할 때에는 침을 튀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락케이브 산의 하얀 사슴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슬픈 표정으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몬드와 소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엄마는 하얀 사슴에게 다시금 고마움만 마음을 품으며 말했어요. 몬드야, 소네야, 우리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꼭 파인트리 산에 함께 올라가자. 하얀 사슴이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밤이 되어 엄마는 몬드와 소네를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깊은 숲속에 버려진 사냥꾼의 집 밖은 어느새 눈이 그치고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민들레가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몇 일 후 엄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몬드와 소네도 버려진 사냥꾼의 집 근처에서 먹을 것들을 찾아다니며 지냈어요. 쌓여있는 눈 아래에 숨어있던 작은 열매들과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찾아서는 숲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어느 날은 몬드가 도토리 창고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소네, 여기 나무 둥지에서 도토리 창고를 발견했어. 아마도 다람쥐가 가을 동안에 숨겨놓았다가 깜빡했던 것 같았다. 엄마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다람쥐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정도 도토리 양이면 봄이 올 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몬드야, 잘했구나. 엄마와 몬드 그리고 소네는 도토리 창고에서 수확한 도토리들을 가득 들고 와서는 버려진 사냥꾼의 집에서 도토리 수프와 도토리 케이크를 배부르게 먹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깊은 숲속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봄이 오고 있었답니다. 도토리 창고에서 도토리를 많이 수확한 후로는 엄마와 몬드 그리고 소네는 추운 겨울바람을 피하기 위해 버려진 사냥꾼의 집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깨어보니 창문에 까치가 앉아서 소네를 부르고 있었어요. 소네야, 어서 일어나서 내가 물어온 민들레꽃을 봐봐. 이제 진짜 봄이 왔어. 하얀 사슴이 너희에게 말했었던 꽃이 피는 봄이 온 거야. 창문으로 꽃이 피어있는 바깥 풍경을 본 소네는 흥분한 목소리로 오빠와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몬드 오빠, 봄이 왔어. 꽃이 피는 봄이 왔어. 고마운 하얀 사슴이 말했던 봄이 온 거야. 우리 어서 파인트리 산으로 가자. 엄마와 몬드도 그제서야 일어나서 창문으로 밖을 보았어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바깥 풍경에서는 겨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여기저기 꽃이 피어있는 봄의 모습만 보였어요. 엄마는 몬드와 소네의 외투를 입히면서 말했어요. 몬드야, 소네야, 하얀 사슴과의 약속을 지키러 가자. 비록 하얀 사슴은 없겠지만 하얀 사슴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은혜를 갚는 일일 거야. 서둘러 가보자. 엄마와 몬드 그리고 소네는 외투를 다 입고 신을 신고는 파인트리 산으로 향했어요. 파인트리 산은 몬드와 소네가 처음 올랐던 때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파인트리 산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산 전체에 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여기저기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몬드와 소네는 이곳이
파인트리 산이 아닌 줄 알았을 정도예요. 여기저기 자라있는 멋있는 나무들과 이름도 모르는 꽃들을 구경하며 파인트리 산을 올라가니 지겨운 줄도 몰랐어요. 파인트리 산을 올라가는 동안 엄마는 예쁜 꽃을 몇 송이 꺾어서 풀들로 묶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몬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꽃다발을 왜 만들고 있어요? 그러자 엄마가 몬드와 소네에게 말했어요. 하얀 사슴이 엄마를 살려준 은혜는 너무 커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마도 지금은 하얀 사슴이 살아있지 않을 테지만 무덤에라도 꽃다발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란다. 몬드와 소네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씩 웃더니 주위의 꽃들을 몇 송이 꺾어서 엄마와 같이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꽃다발을 만들면서도 소네는 하얀 사슴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검은 짐승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며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파인트리 산 정상에 다다랐고 거기에는 예전처럼 커다란 소나무와 하얀 부엉이가 있었어요. 하얀 부엉이는 날개를 펄럭이며 커다란 소나무에서 내려와 몬드와 소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들아, 너희는 하얀 사슴의 약속을 지켰구나. 짐승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던데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너희들을 다시 보아서 나는 너무 기뻐. 몬드와 소네는 하얀 부엉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지만 엄마는 하얀 부엉이를 처음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하마만큼 큰 부엉이가 소나무 위에 앉아있는 것도 신기했고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는 커다란 나무기둥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털 속으로 숨겨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하얀 부엉이는 몬드와 소네의 엄마를 보더니 말했어요. 몬드와 소네가 살리기 위해 하얀 사슴을 데려온 이유가 바로 너로구나. 하얀 사슴의 희생으로 너는 살 수 있었단다. 알고 있지? 몬드와 소네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알고 있단다. 하얀 부엉이야. 나는 몬드와 소네의 용기와 하얀 사슴의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지금도 하얀 사슴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한 거야. 혹시 하얀 사슴의 무덤은 어디니? 나와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꽃다발을 주고 싶어. 그러자 하얀 부엉이가 날개를 펄럭이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하하, 그래 꽃다발을 준비했구나. 그런데 어쩌나 하얀 사슴의 무덤은 없단다. 우리는 짐승이야. 무덤 같은 건 만들지 않아. 그건 사람들의 습관이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러더니 하얀 부엉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어디 보자. 지금쯤이면 된 것 같군. 너희는 특별한 아이들이니 내가 아주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도록 하지. 자, 나를 따라오렴. 하얀 부엉이는 엄마와 몬드, 소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올랐어요. 엄마와 몬드, 소네는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하얀 부엉이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하얀 부엉이는 아이들이 쫓아올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날아서 커다란 호수 옆으로 내려앉았어요. 하얀 부엉이를 쫓아가던 엄마와 몬드, 그리고 소네는 파인트리 산에 그렇게 커다란 호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얀 부엉이가 말했어요. 이 호수는 리바이버 호수라고 한단다. 커다란 소나무에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도 잘 모르고 있지. 그리고 내가 파인트리 산 꼭대기에서 리바이버 호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검은 짐승들은 여기를 올 수 없단다. 몬드와 소네는 리바이버 호수를 보고는 생각했어요. 호수가 엄청 크기는 한데 그렇다고 특별할 것은 없어 보여. 그런데 왜 하얀 부엉이는 이 호수를 지킬까? 그때 하얀 부엉이가 몬드와 소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 호수의 특별함은 나중에 설명해 주마. 우선 저기 호수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을 보렴. 거기에 너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단다. 과연 호수 가운데에는 섬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작은 모래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얀 사슴이 누워 있었고요. 몬드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기 작은 섬에 하얀 사슴이 누워 있어요. 저기 저 하얀 사슴이 엄마를 살려준 거예요. 솔레는 슬픈 표정으로 하얀 부엉이에게 말했어요. 하얀 부엉이야.
하얀 사슴은 왜 저기에 누워있는 거야? 내가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자 하얀 부엉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사랑이 많은 몬드와 소네야. 너희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짐승들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단다. 그건 사람들의 문화이지. 그리고 잘 살펴보렴. 하얀 사슴은 아직 죽지 않았단다. 그리고는 하얀 부엉이가 날개를 들어 엄마와 몬드, 소네를 품으며 말했어요. 쉿,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조용히 기다려보렴. 그때 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내려와 리바이버 호수의 중앙에 있는 작은 모래섬을 비추었고 맞장구를 치듯이 리바이벌 호수의 물들이 모래섬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작은 모래섬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고 리바이버 호수의 물들만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주변으로부터 지키고 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리바이벌 호수의 물들은 더 이상 회전하지 않았고 하늘에서도 빛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다만 작은 모래섬에는 아직도 밝은 빛이 남아 있었어요. 하얀 부엉이가 날개를 접어서 엄마와 몬드, 소네는 하얀 사슴이 있던 모래섬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사슴 모양의 밝은 빛이 서 있었고 천천히 호수 위를 걸어왔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에 몬드는 입을 떡 벌렸고 엄마는 눈을 비비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소네마는 사슴 모양의 빛이 하얀 사슴임을 알아차리고는 기뻐하며 크게 소리쳤어요. 하얀 사슴아, 하얀 사슴아,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무 기뻐. 밝은 빛을 뿜어내던 하얀 사슴은 하얀 부엉이와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몬드와 소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몬드야. 용기 있고 믿음이 많은 소네야. 소네야, 너희는 잘 지냈니? 다음으로 옆에 있던 몬드와 소네의 엄마를 바라보고는 말했어요. 네가 이 아이들의 엄마로구나. 그래? 이제 완전히 다 나은 거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얀 사슴아, 고마워. 너의 희생 덕분에 내가 완전히 살 수 있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소네는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하얀 사슴에게 줄 선물이 있잖아. 그제서야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는 꽃다발을 하얀 사슴에게 주었어요. 하얀 사슴은 꽃다발을 보더니 미소를 짓고는 말했어요. 나는 사슴이란다. 꽃다발은 필요하지 않지. 대신에 그 꽃들을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니? 꽃목걸이는 내 목에 걸 수 있을 거야. 몬드와 소네, 그리고 엄마는 꽃다발을 풀어서 꽃목걸이를 만들어 하얀 사슴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우아한 하얀 사슴이 알록달록한 꽃목걸이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남은 꽃으로는 꽃머리 장식을 만들어서 하얀 부엉이 머리 깃털에 꽂아주었어요. 하얀 사슴과 하얀 부엉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한동안 하얀 부엉이와 하얀 사슴이 웃는 모습을 보던 소네는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하얀 부엉이에게 물었어요. 하얀 부엉이야, 이 호수의 특별함을 말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해줄 수 있어? 그러자 하얀 부엉이가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이 호수는 하늘빛의 신이 우리 하얀 짐승들에게만 배려한 특별한 장소란다. 우리 하얀 짐승은 하늘빛의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특별한 짐승들이지. 그런데 하얀 짐승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게 되어 있단다. 그런데 우리 하얀 짐승들이 죽기 전에 리바이벌 호수의 중앙에 있는 작은 모래섬에 있으면 하늘빛의 신의 능력이 내려와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단다. 이것은 하늘빛의 신과 우리 하얀 짐승들 간의 계약이고 비밀이란다. 가끔씩 이 비밀을 알아차린 다른 짐승들이 리바이벌 호수에 몰래 오곤 하지만 그걸 막아내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야. 이제 설명이 되었니? 그러자 하얀 사슴이 덧붙여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검은 산들을 넘으며 검은 짐승들에게 내가 한 말들을 기억하니? 내가 검은 호랑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검은 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기억한다고 했던 말을 말이야. 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리바이벌 호수에서 계속해서 살아났기 때문이지. 몬드와 소네는 하얀 사슴이 검은 호랑이와 검은 곰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얀 사슴, 하얀 부엉이, 몬드와 소네, 그리고 엄마는 파인트리 산의 커다란 소나무로 돌아가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매년 꽃이 피는 봄이 오면 파인트리 산에 올라와 그동안 있어기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답니다.